무섭게 추격하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역시 김영진 위원장님의 장점은 지구력이다. 그렇습니다. 난 길게 싸운다. 요런 거군요. 또 체력도 제가 아마 우리 후보군들 중에서는 제일 세지 않나 싶어요. 운동하십니까? 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6달 가량 남았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선거에 나온다. 뭐 이렇게 말은 많은데 뭐 이분이 뭘 했던 분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제주파 TV가 도내 총선 예비 후보 군분들을 모시고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총선 최고의 격전지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계시죠. 제주시갑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님 스튜디오 제주팟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늘 이제 방송이라든가 뭐 이제 신문에 좀 이 각 잡고 하는 인터뷰, 요런 것만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좀 나사가 하나 풀려 있고 좀 빠져 있는 이런 인터뷰 처음이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오늘 그냥 이 방송 통해 가지고 나 김영진을 우리 시청자 도민들에게 그냥 다 보여준다. 요런 각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벗겠습니다. 벗지는 마시고. 이미 벗었습니다. 하나는 벗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 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 뭐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많지 않으실까 싶기는 한데 꽤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개와 함께 그간 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좀 근황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저는 2021년도 9월부터 국민의힘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현재 뭐 저희 이제 총선이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참 이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뭐 물론 순소리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격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태생부터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또 스토리가 나옵니까 또? 어렵게 살아왔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동네에 그 큰형님별 되시는 분이 화물차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화물차 운전을 이제 시작했고요. 그 힘든 일을 하셨군요. 그러다가 뭐 제가 이제 고깃집 불판 닦는 세제 유통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했었죠.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관광사진관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신혼부부가 쭉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관광사진관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매칭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분들이 보면 저를 보고 어디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세요. 있는 집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 뭐 제 스스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개척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실제 노동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돈의 가치를 좀 안다. 서민의 애환을 좀 제대로 읽어낸다. 실물 경제 전문가. 그렇죠. 근데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펜대 굴리는 그런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문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뭐 관광협회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좀 총선에도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다가 좀 이렇게 고배도 마시고 어떻게 좀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고요. 안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제가 좀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로 낙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보냈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제가 어쨌든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관광협회장도 사선까지 했고 나름대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최장기 협회장을 하셨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관광 분야에 굉장히 이렇게 실물 관광, 실물 경제 이렇게 오래 몸을 담고 계셨는데 이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요렇게 이 갑자기 좀 노선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관광협회장을 내리사선을 했습니다. 예. 아, 내리사선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관광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아쉬움이 많았었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 이 제주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제주의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또는 도민 이익 극대화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제 눈에는. 또 하나 그 당시만 해도 결정적으로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은 조국 사태였습니다. 예. 뭐 입으로는 뭐 공정, 공평, 정의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지 않습니까? 예. 뭐 조국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이거 사실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좀 나서서 신선한 김영진 나서서 정치가 어떤 것이냐 좀 제가 선도적으로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일단 준비 부족으로 해서 처음에는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 부족 지금 바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2020년에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름에 경선에서 어쨌든 고배 마시고 본선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저 보니까 경선 결과를 깔끔하게 승복하시는 요런 입장도 표명하셨고 그랬는데 4년 동안 어쨌든 어떤 준비? 내가 뭐 바닥 민심을 이렇게 풀기 위해서 요런 거 내가 좀 준비하고 연마했다.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그 또 총선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이제 낙점을 받지 못했고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여간은 뭐 소위 우리 얘기하는 나는 자연이다. 고향에 가서 열심히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힐링을 하셨군요.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힐링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러다가 재작년이죠. 2021년도에 8월달에 우리 제주도당이 사고당이 되면서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권유를 해서 이제는 지난번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제대로 준비를 잘해서 또 다시 도전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당협위원장이 공모해서 낙점을 받아라.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권유해서 사실은 제가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낙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나는 당협위원장 하고 싶지 있습니다. 않았는데 주변에서 하도 당협위원장 하라니까 내가 나섰다. 아니요, 저도 뭐 전혀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의지는 약간 있었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뒤에서 추리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제가 사실 이번 질문은 제가 조금 기대되는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차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요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도 언론 기사에 많이 났었고 실제로 뭐 이렇게 뭐 그 기사를 보면은 본인도 그렇게 부인하시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막판에 이게 좀 포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께서 연임을 하게 되셨단 말이죠. 혹시 뭐 이게 뭐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좀? 물론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스토리 오늘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도당위원장의 임기가 1년인데 자꾸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례였죠. 근데 사실은 제가 도당위원장을 그래서 맡아서 한번 제대로 역할을 해보겠다. 물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도당위원장 하고 계셨던 허용진 위원장님하고는 제가 수시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야 뭐 얼마 전에야 언론에다가 총선 불출마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총선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당위원장 어떻게 보면 책무에 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총선 과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가졌었고 결정적으로는 자기결정권이죠. 제 결정권이죠. 제가 이게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겸해서 맡아서 저는 이제 총선 출마를 굳혔었고 한다는 것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 경험도 짧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청무에만 좀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제 당협위원장도 되고 이제 조금 뭔가 내가 체급을 하나 높여볼까 이런 욕심도 들었었는데 일단은 내년 내 선거를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에 결국은 도당위원장까지는 접으셨다. 생각을 접으셨다. 잘 보셨습니다. 네. 허용진 위원장님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지난 총선 아무튼 저 당내 경선에서 안 돼가지고 뭐 고향 가서 나무도 심고 벗들도 만나고 요렇게 사실 차기의 선거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실패의 시간, 이 공백의 그렇죠. 시간을 또 잘 보내는 게 또한 이 정치인의 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지역구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난 것 같습니다. 저도 밥 먹다가 나오다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 만난 적이 있는데 자, 선거구 제주시갑 선거구의 좀 바닥 민심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그 내리 5번을 총선에서 패배를 했죠.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입니다. 지금도. 근데 워낙 굳건하게 민주당이 이 기반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을 깨부수는데 쉽지 않은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이제야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즉 뭐냐면 지역구 관리를 당협위원장들이 저 역시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홀히 했다. 그 전에는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마을 구석구석마다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런 그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다. 저런 정도의 부지런함을 갖췄고 열정을 갖췄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바꿀 때가 됐다. 20년이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굉장히 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쓴소리 많이 듣습니다. 불러주면 일단은 무조건 찾아는 가는데 안 불러주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죠. 이런 정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저 위원장님 조금 기분이 좋은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추석 연휴 앞두고 이 언론사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 언론사사께 하나 있고 그리고 JIBS가 단독으로 한 게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주자군이 한 지금 3분 4분 정도 있었는데 그 주자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2자릿수 선호도. 일단 기분이 어떠십니까? 딱 봤을 때. 글쎄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가 스스로가 한편으로는 역시 내가 제일 잘났어. 아니요 열심히 다니면은 결과는 좋게 나오는구나 하는 진리를 또 터득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첫 여론조사는 이게 좀 뭐 인지도 싸움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유일하게 2자릿수를 달성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돌아다녀서 그렇다. 우선 이제 인지도와 지지도는 분명히 다르겠죠.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뭐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원 2번, 도지사 2번 출마했던 분, 그리고 도의회 의장까지 역임했고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이분들하고는 제가 하고 인지도 부분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죠. 다만 제가 2자리 숫자를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가장 1위로 나온 것은 아마 그것은 이제 현역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아니냐. 겸손.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가 또 각오를 또 다지게 합니다. 저는 절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렇습니다. 히딩크 정신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승자가 돼야죠. 근데 문제는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원투 하시는 분들이
30%를 넘으신 분이 없다는 거. 예. 이게 아마 국민의힘 주자군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비벼볼만 하겠는데 이거 요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그 5월에 JBS에서 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예, 그때는 예, 이제 예. 두 자리 숫자를 못 얻었어요. 9.7%가 예, 됐는데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러면 예. 다음 여론조사 때는 저도 최소 3% 이상 또 올라갈 것이다. 아하. 그리고 무섭게 추격하는 자가 예, 예.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역시 김영진 위원장님의 장점은 지구력이다. 그렇습니다. 난 예. 길게 싸운다. 예. 요런 거군요. 예. 또 체력도 제가 아마 우리 후보군들 중에서는 제일 세지 않나 싶어요. 운동하십니까? 제가 그냥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운동이고. 하루에 몇 보 정도 지금? 글쎄 세보지는 않았는데 몇만 보 걷겠죠. 물론 차량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시간적 제약이기 때문에 왜 어떤 것이냐면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거 제가 완전 우뚜루라서 방학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이 그렇게 싫었어요. 방학이? 자, 뭐 보리 방학, 유채 방학, 그리고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고사리 손도 다 농사짓는데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체력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과감하게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정신은 사실 부모님한테 배웠다고 봅니다. 요런 그 DNA를 또 타고 나셨군요. 그렇죠. 예. 사실 또 정치인의 체력은 또 이게 음주 체력인데 또 그거는 음주는 좀 세십니까 좀 우리 위원장? 좀 많이 약해졌고 좀 그거는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날 이제 나도 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직은 뭐 좀 청춘입니다만은 다음날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영진 위원장님 초대해가지고 가끔 요거 한잔 하시는 우리 삼촌들 술은 조금만 적게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참 이런 인터뷰에 적응이 되십니까? 재밌습니다. 자꾸 불러주십시오. 네. 요거는 조금 한번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4년 전에 그 당내 경선하면서 당시 이제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아니 원래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은 내가 끝까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이게 사실 숨기는 게 이게 또 정치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들 보니까 본인은 이제 뭐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면서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나 이거 굉장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장성철 위원장님의 그 캐릭터나 요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좀 쇼킹한 일인데 이거 혹시 교감이 있었습니까?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하고? 글쎄요.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님하고는 제가 이제 뭐 학교도 전혀 다르고 출신지도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부터 교감을 갖거나 또는 어떻게 대화를 좀 많이 하거나 할 시간은 그리 없었습니다. 별로 안 친하시구나. 아니 그럼 뭐 친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는 이제 장성철 도당위원장님을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주도 정치의 한 획을 그은 분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도당의 또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전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도 물론 이제 이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좀 예를 들면 뭐 지난번 도지사 경선에서 낙점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전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저 김영진 위원장님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도지사 후보군으로도 아주 유력하고 또 충분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장님의 플랜 B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각자의 해석과 상상의 영역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저 장동훈 전 도의원 옛날에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었어요. 지금 제주메일 사주시고 예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한번 출마를 했다가 굉장히 큰 일을 한번 내셔가지고 최근에 아마 그 저 피선거권 요게 저 아마 말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복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저도 뭐 국민의힘으로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마주치셨습니까? 노형동 저기 혹시 아니 지나가다가? 뭐 요즘 행사장마다 예. 진짜 열심히 하세요. 계속 부딪힙니다. 예. 지금 우리 타당 후보 뭐 송재호 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이제 문대림 전 이사장 저 그다음에 우리 장동훈 전 도의원 네 사람이 뭐 가는 데마다 꼭 마주칩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항상 마주치시는군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도당 이제 복당 신청을 도당으로 했고 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하더라도 최종 결정지는 이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그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이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하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논의조차 지금 그러니까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아마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달아져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중앙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을 잘 판단해서 현명하게 결정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저 위원장님이 싹 빠져나가시려고 하는데 아니 저는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장동훈 전 도의원의 복당이 우리 국민의힘 제주시갑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뭐 보십니까? 글쎄 일단 그거는 이게 막히셨어. 복당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해야지 판단해야 되지. 사실은 이게 복당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당에도 결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됐고 사실은 이 해당 행위라는 것은 우리 당헌 당규상에 명백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우리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플레이어들이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도 이게 득이 될 것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참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민주당 총선 승리가 24년. 뭐 이번에 또 하게 된다면 서귀포는 28년. 아유, 그렇죠. 정말 길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인물이라고 표현도 하셨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민주당이 좀 약간 위험하다라는 시그널도 여기저기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험하고 그렇게 조금 안 나가도 그래도 이게 좀 국민의힘에 좀 뭔가 반사 이익이나 좀 뭔가 이 상승의 무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안 좋아. 국민의힘 도민들의 지지가 이게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주시 갑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내부 경선에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고 꼭 보다 보니까 내부 분열 때문에 사실 상대방 후보한테 어부지를 준 적이 2번씩이나 됐잖아요. 20년 중에 4-5번 중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사실은 20년 동안 패배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후보들도 그렇고 이게 좀 정책적 대안들을 좀 제대로 발굴해내고 유권자들께 다가서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뛰어서 우리 당세가 부족하면 당대를 확장시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저도 나름대로 최근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지역을 넘어서 중앙에서의 어떻게 보면 영향도 받거든요. 꼭 4.3이나 이런 문제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중앙당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게 중앙당의 핵심 관계자들도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당 대표께도 강력하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당의 일부 인사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저희들은 앞으로도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를 세게 하셨습니까? 아주 세게 했죠. 4.3 문제든 뭐든 4.3 부분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배부 상금 확대, 증액 확실히 해달라. 당대표 차하고 좀 나서서 해달라. 제가 강제 요구했고 아마 조만간에 저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대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뉴스 보면 우리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갈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중요하겠죠. 이거 업로드되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선거 어떻게 혹시 전망하십니까? 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뭐 물론 이제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이기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이겨야 되고요. 아둔 그 중앙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펼치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더구만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 찾기 운동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지역에 강서구 사는 사람들 어딘가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막 수소문해서 몇 표라도 좀 제가 보탬이 되려고. 이 정도로 치열하게 하시는 그 정도 치열합니다. 아니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옥중에서 또 보셨죠 혹시?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체력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24일 동안 단식하시고 또 나와서 멀쩡하게 또 방송하시고. DNA가 제가 좀 이게 좀 센 줄 알았더니 저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24일 단식 못할 것 같은데요. 김영진 위원장 나는 24일 단식 자신 없어. 이거 헤드라인으로 뽑으면 돼. 이재명 대표의 체력의 비결이 궁금하다. 어쨌든 이 선거까지는 참 시간이 지금 6개월인데 정말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치의 시간으로는 맞습니다. 뭐 여러 변수들 예상되고 있는데 뭐 이제 한 2달 후부터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도 이제 그렇죠. 시작이 12월 될 거고. 12일부터요. 혹시 어떤 변수들이 이제 남아 있을 거라고 혹시 위원장님 보시는지? 일단 변수라는 것은 중앙당의 변수겠죠. 크게 일단 뭐 민주당도 뭐 사실은 뭐 비명계 친명계에서 갈등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일부 어느 언론이나 이런 뭐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강서구청장 선거에 우리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거 비대위로 간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일관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는 작업만 그게 매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당에서 돌아가는 변수가 가장 크고 중요하게 보이지만 열심히 나는 나의 이삭을 줍겠다. 그렇죠. 나의 밭갈기를 하겠다. 중앙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김영진 위원장님 모시고 내년 총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벌써 한 30분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까? 너무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인터뷰를 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어쨌든 요 시간 내셔가지고 먼 걸음 하신 그리고 또 이제 저 스튜디오 제주팟이 있는 곳이 우리 또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또 각별하고 의미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제주 종합 비즈니스 센터. 옛날 이제 협회장 할 때 여기 만드신 곳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좀 에피소드나 이런 거 추억 같은 거 없으신지? 관광협회가 근 한 60년 가까이 새빵살이만 지속을 했었거든요. 또 제가 협회장을 맡고 44살 전국 최연소로 제가 협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44살 내리 사선. 그렇죠. 내년은 또 2024년. 사가 보통 안 좋은 숫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4하고 인연이 있으시구만요. 제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제가 그런 걸 잘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무속을 좋아하시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내년에 굉장히 좀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제가 가본 게 아니고 집사람이 가봤나 봐요. 걱정이 돼서. 사모님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구만요.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은 제가 아니 우리가 그래도 역사가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 반세기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자립적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핵심 토대 역할을 할 그래도 일종의 비즈니스 센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했는데 좀 사례를 봤어요. 어떠니 그 전에 뭐 역대 회장님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전에 노력들도 충분하게 반영시켜서 우리가 뭐 소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개성하고 관은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이유들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과감하게 도전했는데 어려움 끝에 진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 짓고 첫 해에 이게 비바람이 아주 태풍이 와서 비도 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일 작업복 입고 출근했습니다. 나무 심고 건물 청소하고
그만큼 제가 공을 들이고 애정을 많이 가졌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곳에서 인터뷰를 하시니까 이게 또 더 이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셨는데요. 예. 다 잘 될 겁니다. 아마 조회수 최고로 나올 조회수 겁니다. 네, 김영진 위원장님의 실력 인맥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터뷰가 우리 저 김영진 위원장님, 인간 김영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인지 좀 도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뭐 기왕이면 개인적으로 김영진 위원장님에게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인터뷰를 하셔야겠구만요. 네. 자꾸 좀 불러주십시오. 네, 자꾸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그러게, 재밌습니다. 그러게. 예, 아 참, 예, 이게 저의 메리트입니다. 저의 매력입니다. 그게 예, 인정합니다. 네. 아무튼 저 선거 남은 시간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이슈 있을 때 자주 모셔가지고 여러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